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새 코너입니다. 동네 가이드 코너입니다. 훌륭하네요, 진짜.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네, 우리가 늘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서울에 이제 뭐 지방이 나중에 뭐 이 시리즈가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방도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서울 먼저 저희 가까운 이제 곳들 한번 살펴보면서 이 동네에 가면은 뭘 하고 놀고 뭘 보면은 좋다 이런 이야기들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코너 첫 이제 지역은 그 압구정이에요. 애꾸정. 압구정이 예전만 못하긴 합니다. 이제 화려했던 시절, 정말 그 잘 나갔었던 시절이 있죠. 성호 형이 그 시절에 그쪽에서 좀 많이 놀았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예전만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그런 화려한 것들이 압구정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쵸. 뭐 하나하나 이렇게 뭐 각자 하나씩 이렇게 추천하면서 그러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자, 압구정동 하면 또 유명한 그 족이 있죠. 오렌지 족이라고. 오렌지족 세대잖아요, 성호 형이. 성호 형이 그 세대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오래되신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들? 오렌지족이 원래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렌지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오렌지 줬다고 오렌지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아니야? 맞아요. 아니라. 네. 맞아요? 네, 차 타고 가면서 오렌지를 던져줬답니다. 단미다로 정리하시네요. 아니 그게 차 타고 가면서 오렌지를 이렇게 던지면 미친놈들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게 아니라 다 해보셨네요, 진짜. 그러니까 오렌지 자체가 한국은 귤이잖아요. 오렌지는 수입. 오렌지. 오렌지. 이제 수입된 그 유학생들이 거기서 많이 맞습니다, 놀았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야 쟤네는 귤이 아니라 오렌지네. 이 느낌으로 그럼 오렌지. 고대 나온 성호 형은 확실히 오렌지는 아니네요? 아니죠. 이쪽에 이제 민족 고대. 낑깡. 낑깡족. 막걸리족. 민족고대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명박 동문. 90년대 그래 좀 옛날 얘기 먼저 해보죠. 90년대 압구정이라고 하면 거기 중요 스팟이 뭐가 있었나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근데 의외로 거절한다 지금 안 하려고 한다. 아니, 해줘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그 고센. 고센. 고센 어디서 카페가 있어요. 어디라고 그래 얘기해? 청담동 아닌가요? 거기죠. 뭐 찾긴 하나인데. 그렇죠. 거절. 압구정동 안에 있는데도 청담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쵸. 또 청담동인데 압구정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고센 카페는 분더샵 바로 그쪽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카페가 그때부터 성황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면 참 지긋지긋하기도 한데 그래도 여전히 잘 되더라고요. 새벽까지 막 사람들 많고. 그 고센 카페가 그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유명한데, 그러니까 청담동에는 보통 연예인들이 주로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다른 동네, 예를 들어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성수동 같은 데만 해도 돌아다니거나 하면은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이상하게 옛날부터 연예인들이 와도 사람들이 아는 척을 안 해요. 나도 잘났어? 이 느낌으로. 그거지. 지들이 제일 잘났어요. 그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편하구나. 네. 연예인들이 좀 자주 가는 곳으로 좀 유명했습니다, 사실. 네네. 그리고 또 하루에라는 데가 있었어요. 하루에. 지금은 없는데 거기는 뭐 커피 한 잔에 막 8,000원, 9,000원 뭐 엄청 비싼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름은 약간 네. 돈가스 팔게 생겼는데요. 거기 하루가 있죠. 네. 하루에 그 커피는 그냥 아메리카노가 막 거의 돈 10,000원 했어요. 그리고 뭐 와플 뭐 이런 것들을 좀 맛있게 하고 그런데 거기는 진짜 가면은 그 당시 어린 나이에 깜짝 놀랄 정도로 예쁜 여자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안 갈 수가 없었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그 압구정 청담 요 디스트릭트에 가면은 진짜 예쁜 여자들이 많죠. 보면 와 어디서 이렇게 이런 예쁜 여자들이 다 여기에 와 있나 싶은 거죠. 저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작년 8월에 그 아디다스 그 오리지널스 차이나랑 뭐 일하는 게 있어가지고 전날에 준비하느라 엄청 막 돌아다니고 정신이 없었는데 액자 프레임을 급하게 됐었어요. 근데 일요일이어가지고 쿠팡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 논현동 가구거리에 갔다가 결국 못 샀거든요. 근데 횡단보도에 일요일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횡단보도 어떤 여자분이 그 아디다스 트레이닝 셋업을 입고 어디 뭐 동네 차림으로 서 있는데 그 정말 아이돌 중에 탑급으로 엄청나게 미녀인 거예요. 네, 되게 어리고 그래서
아, 저 친구는 어디 연습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음. 사진을 못 찍었어요. 범죄이기 때문에. 산식은 범죄죠.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한 이야기 잘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인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제인이었구만. 알고 보니 장관이라든지 뭐. 아 장관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제가 잘 몰라서. 자, 고생과 하루에 같은 곳에서 90년대 이제 그 젊은이들은 압구정의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것도 90년 로바다 야끼들 이런 거 많았었어요. 로바다 야끼는 또 뭐야? 아, 로바다야끼가 요새 말로 하면은 뭐죠? 이 작가요? 이자카야였는데 예. 그때는 로바다 야끼라고 그랬었어요. 그 90년대 하나만 제가 추가하면 저도 초중고를 그 동네에서 나왔잖아요. 아오. 그 90년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 작년에 제가 그 우영미 선생님이랑 아, 이제 네. 조금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생님께서 그 솔리드 홈무가 원래 그 80년대 후반에 이제 회사를 나오셔가지고 본인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압구정동에 매장을 냈단 말이죠. 맞죠, 맞죠. 아트모스 옆에. 네, 그런데 그때는 아토모스가 없었죠. 그쵸 그쵸. 네, 네. 그런데 디자인 센터, 디자이너 클럽 맞은편.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일화들을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 오.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실제로 뵙거나 그러면은 정말로 되게 약간 차분하시고, 그쵸. 예, 막 말을 엄청 많이 막 하시는 편도 아니고, 되게 조용조용하게 조근조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솔리드 홈무가 제공했던 어떤 남성복들이 당대의 어떤 트렌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빨리 반영을 하고, 그때 일종의 기업 브랜드들이 안 만들던 수트나 코트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연예인들한테 먼저 유명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입으면 라인이 너무 예뻤어요. 다른 브랜드들 뭐 그냥 그러니까 정장하고는 완전 달랐었어요. 과거에 약간 맞춤 수트랑 다른 뉴 룩을 일종의 솔리드 홈무가 90년대 초에 제공을 하면서 연예인들이 이제 뭐 스타일리스트 그때는 코디네이터라고 했겠죠. 네. 네. 이제 같이 오면은 선생님 말씀으로는 왔다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옷을 입어보느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 뭐 이승철 씨 뭐 이런 분들 와가지고 몇 시간이고 그냥 거기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선생님은 근데 이제 옷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빨리 꺼졌으면 좋겠는데 와가지고 막 잡담이 나오고 있고 그러는 거지. 꺼졌으면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시는 어쨌거나 스타일이죠. 일종의 사랑방처럼 그려져서 아. 연예인들이 막 와가지고 거기서 서로 막 뭐 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역할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네. 그 송지호 선생님이 하는데도 그 골목 안으로 좀 들어가면 있었거든요. 송지호 업무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런데 거기도 가면은 그냥 뭐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간섭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간섭한다고요? 뭐 이걸 이렇게 뭐 해주세요. 이거는 저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뭐 이러면서 막 아는 차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걸 했어요? 송지호한테 감히? 네. 그러니까 친한 척 하는 거죠. 뭐 친한 디자이너 하나 있다고 하면 간지나잖아. 그렇죠. 그거는 또. 네. 고센이라고 하니까 옛날 그 김성모 만화 중에 대털이란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킬러로 고센이란 킬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그런 이름을 또 갖다 쓰고 그러는구나. 네, 그 김성모 작가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생각나는 그냥 이름 아무거나 그냥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진짜 고센에서 갖다 붙이지 않았을까. 그렇겠네요. 그분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에 다작을 해야 되니까 고민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만화를 안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자, 앤디 워홀이요? 자 이제 옛날 얘기 그만하고 이제 오늘날의 이 압구정 언저리에서 가볼 만한 그런 곳들을 하나씩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죠. 그러면 요즘 또 젊은이들의 취향을 잘 아는 이승준부터 한번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어제 친구가 갤러리 압구정에 밥 먹으러 가는데 누구랑 친구랑 쇼핑도 간 김에 하고 싶은데 어딜 가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처음 압구정 로데오에서 생각난 건 에딕티드 서울이었어요. 맞죠. 에딕티드 훌륭하죠. 근데 거기 잘 버틴 거예요. 네. 아주 옛날부터 가장 진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네. 선진적인 디자이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가장 트렌디하고 진짜 잘 모르는 디자이너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바로바로 바잉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그런 디자이너들을 인스타그램에 보던 디자이너 옷을 직접 보고 싶으면 에딕티드가 제일 좀 빨랐죠. 에딕티드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살려면 가입해야 되고 볼 수도 없게 돼 있었어요. 사이트가 물건을. 존나 구려요. 맞아요. 진짜 물건을 볼 에딕티드가. 수도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에딕티드가 지금도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16년 됐네? 온라인 그러니까 내가 잘 버텼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에딕티드.com 온라인이 그 로그인을 해야지만 제품을 볼 수 있게 한 이유는 여기 이제 그 봉준호 디렉터라고 그 준호 형이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아는데 가게 다닐 웃기는구나. 때부터 그 말하자면은 그 여기는 지금 이제 판매하는 브랜드들이 뭐
알릭스, 콜드월, 뭐 아픽스, 뭐 블레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그 바이어들 분더샵 같은 데서 파는 브랜드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에딕티드가 개인이 하는 작은 편집 매장임에도 이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브랜드가 그 캐치하는 어떤 그 새로운 브랜드들이 가장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소비자들한테 소개한다는 거를 외국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외국의 디자이너들도 스타키스트 새로운 곳에서 컨택이 오면 접촉이 오면 그곳이 하지. 어떤 바잉을 했는지 그 아카이브를 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쵸. 네, 내 네. 제품이 누구 옆에 걸려 있을 거냐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창 그 러시아 이제 고샤 로브친스키가 엄청나게 막 돌풍을 일으켰을 때 고샤 같은 브랜드들을 항상 제일 먼저 소개하는 샵이 또 에딕티드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다른 뭐 동대문이니 다른 브랜드들에서 샀다가 카피하고 반품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구나. 과거부터 좀 많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편집 매장들은 자기 물론 장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기 매장에 트래픽이 또 중요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A 디비전 같은 데도 뭐 솔로이스트 같은 거는 온라인에 보여주기만 하고 팔지 않아요? 안 팔아. 그냥 스토어에서만 살 수 있게 맞아요. 해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자, 좋은 추천 고맙습니다. 에딕티드. 그 얘기 다 한 거 아니죠? 네, 저는 에딕티드에서 사실 옷을 살 일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저한테 맞는 옷은 잘 없어요. 잘 없지, 잘 네, 없지. 거기는 더 디자이너 브랜드니까 큰 옷이 잘 나오진 않고 가끔 뭐 노웨이브 같은 거, 티셔츠 같은 거 좀 사보고 그 정도였는데 그냥 진짜로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면 로데오 가면 한 번쯤은 들어가 볼 만한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샵이죠. 그런 느낌의 샵인 게 된지도 그렇게 제 느낌에는 오래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초반에 있는 거 알고 뭐 굳이 찾아가는 사람들 좀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 처음엔 그랬지. 2004년부터 했는지 몰랐네요. 그렇죠. 진짜 오래됐어요. 저. 에딕티드가 정말 오래됐고 지금이 이제 1, 2층에 지하까지 있는 꽤 큰 매장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아주 작은 매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그 작은 매장으로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정말 뻔질나게 들었는데 이제 동네 얘기하니까 과거 얘기를 조금 하나 풀어보면 오. 에딕티드에서 이제 헨릭 빕스코브라는 이제 덴마크 디자이너를 처음 바잉했을 때 그 디자이너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센세이션했거든요. 특히 그 맨즈 파리 컬렉션을 하고 나서 그 일본 쪽 바이어들이 헨릭 빕스코브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때가 이제 베르나르드 빌헬름 네네 그때 네, 딱 그 시기거든요. 아 그 반지하에 있던 게 에딕티드였군요 옛날에. 네, 그랬는데 제가 그 데일리 프로젝트에서 바이어 하기 전이었나 뭐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맘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헨릭 빕스코브를 제가 정말 엄청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그때 그러게 생겼네. 얼굴 딱 써있네. 지금은 보살이세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알로아 레그라고 하와이에 있는 편집 매장이 있었어요. 그때 하와이에서 직구해서 샀거든요. 그 네, 정도였어요? 한국에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직구가 됐군요 그 시절에도. 그리고 막 이거는 이베이 또 같은 데 들어봤다. 엄청 뒤지고 막 그 당시에 2006년에 일본 놀러 갔는데 일본이 제일 빅바이어였어요. 헨릭 빕스코브에. 그때도 막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그 니콜라 포미체티라는 그 이제 아주 슈퍼 스타일리스트가 있는데 디젤하고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맞죠? 예. 나중에 이제 디자인 쪽으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역이 넓어졌는데 처음에 뭐 아이디나 데이즈드 앤 컴퓨즈드 영국의 이제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다가 뭐 등등등 했는데 그때 막 안 팔리는 것들 막 세일해서 막 말도 안 되는 거 샀죠. 막 케이프 같은 거 사고 그랬는데 그 헨릭 빕스코브 한국 바잉하는 거를 제가 좀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준호 형이 저한테 고맙다고 그 당시에 체크무늬 케이프 하나를 선물로 준 기억이 납니다. 좋은 추억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에딕티드가 그 에딕티드인지 몰랐던 거예요. 저는 이제 손님으로 그냥 가잖아요. 물론 많이 사지 않았지만 그때도 근데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페세가 처음 갤러리아 웨스트 들어왔었을 텐데 그때 거기에 헨릭 빕스코브랑 사일러스가 있었어요. 사이러스 말이요. 네, 근데 아페스에서 내가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 에이랜드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맞아요. 에이랜드가 먼저 채갔다고 자기가 이게 다 했는데 이렇게 막 혀를 끌 때. 에딕티드 나중에 그 탑샵을 한국에 소개했었죠. 아, 그렇죠. 가로수길 쪽에 매장을 작게 되고. 아 그것도 에딕티드였어요. 맞아요. 네. 네. 탑샵 없어졌어요? 탑샵 우리나라에서 안 우리나라에서 하죠. 철수했죠. 음. 네. 우리나라에서 하기 어려운 브랜드죠. 그러니까 참. 자, 에딕티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어. 저는 거기에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저 유니페어라는 이제 구두 가게인데 아, 유니페어 너무 훌륭하죠. 유니페어는 진짜 대단히 선진적인 가게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단히? 네. 대단히 선진적인 가게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진짜 사업성이 좀 애매한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이제 워낙 고가의 제품인데다가 그거를 이제 구두는 사이즈 베리에이션이 되게 많이 쪼개지다 보니까 재고로 잡혔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셀렉션을 갖춰놨다라는 면에서 저는 유니페어를 되게 좀 리스펙트합니다. 네. 좀 존경할 만하죠. 그래서 그 매장이 문이 약간 좀 들어가기 좀 꺼려지는 문이긴 해요. 엄청 그쵸. 커다란 문이죠. 좀 문이 무거워 보이고 돈이 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저는 느낌이 이제 들잖아요. 이게 쩐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게 뭐 어려운 가게 아닙니다. 다 어차피 다 물건 파는 가게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면 거기에도 그 보니까 다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유니페어 브랜드도 맞아요. 있고요. 네. 그런 건 뭐 30만 원대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톱 티어로는 에드워드 그린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너무 비싸죠. 까르미나 트리커스 뭐 이런 브랜드들이 쳐다도 못 있는데 이건 선생님 왜 그러시죠? 선생님 왜 그러시는 갑자기 거예요? 아는 소리를 하시죠. 네. 그런데 뭐 그런 브랜드들도 있지만 거기에 뭐 저렴한 쪽으로는 뭐 푸터코처라든지 뭐였더라 그 인도네시아 브랜드 있잖아요. 그 잘란스키요? 예. 잘란스르비자야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그리고 유니클로의 PB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만듦새 유니클로? 유니페어의 PB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만듦새 대비 품질이 꽤 괜찮아요. 일본에서 만든다나 인도에서 만든다나 만듦새 대비 그럴 것 품질이 괜찮나요는 말이 안 되지. 네. 만듦새 대비 가격 가격이 대비 꽤 괜찮아요. 만듦새가 좋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신발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고 신어본다고 해가지고선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거기 이제 그 점원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거리에 젠틀커브라는 이제 또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에서는 그 뭐였더라 그 로크 신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그 남성 좀 고급품 같은 것들을 취급하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거기 또 가까운 위치에 그 샌마, 샌프란시스코 마켓이라는 아주 또 훌륭한 이제 또 우리 편집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롤리엣도 있고요. 롤리엣도 있죠. 그래서 그 고바운더리 그 가까운 다 있어. 그 안에 거기에서 옮겼을걸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몰랐네요. 성북동으로. 아하. 그 가까운 거리에 그 되게 그 좋은 그런 그 남성 편집 매장, 남성복 편집 매장들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이렇게 쓱 한 바퀴 돌아보시면은 세상에 이런 옷도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준이 표현으로는 깔롱 부리는 아저씨들. 그쵸. 깔롱쟁이. 그리고 그 거리가 지금 요식업 쪽에서도 엄청 힙해가지고 온갖 새로운 건 거기서 먼저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막 맨메이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왕자장어도 그 동네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도 이제 그 뭐지? 거기 콜만도 거기고. 그 CMP 계열의 업체들이 그쪽 그 구역을 좀 많이 띄었었죠. 맞아요. 네, 그래요. 도산분식. 네. 그 CMP 쪽 그 계열사들이 이제 몇 군데가 생기고 그리고서는 그 외에도 뭐 좋은 뭐 왕자장어 같은 집들 그런 집들도 있고 맞아요. 뭐 콤반도 있고 맨메이드도 맨메이드 그 거기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 근방에 또 AD라고 카페 겸 AD도 있고 네, AD 옆에 샵인샵으로 웰컴 레코드라는 데가 있거든요. 웰컴 레코드. 네. 360 DJ 360 소속의 DJ 두 명이서 이제 운영하는데 아 그렇구나. 누가 운영하는 거야? 서먼이랑 엔도가 해요. 근데 거기도 서구 형네랑 동일한 게 없어요. 가면 사람이 없고. 그쵸, 없죠. 사람이 없고 그냥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건데. 옆에 카페에서 팔아주죠. 레코드가 거기가 되게 어려운 레코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거기에서 그렇게 저번에 한 대여섯 장 사왔는데 그렇게 그냥 뭐 쉽게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레코드도 많이 있으니까 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여기가 카페랑 같이 있고 또 그 방금 그 LP 파는데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웰컴 레코드요. 웰컴 레코드가 AT 카페 들어가서 바로 볼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거기 앉아서 이제 그냥 카페 공간에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산책이랑 사실 비슷한 구조고. 그쵸. 네. 사람이 없다는 면에서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또 가보니까 이렇게
되게 귀여운 굿즈나 후드, 티셔츠 같은 것들 만들어서 같이 맞아요. 판매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런 면에서 조 디스트릭트가 좀 재밌는 게 많습니다. 유니페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젠트커브, 샌프란시스코 마켓, 그리고 AD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자, 서구형의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거기를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AD? 아니요, AD 건너편은 아니고 사실 그 근방이긴 한데 좀 전에 잠깐 저희 얘기했던 이 솔리드홈과 우영미의 네. 플래그십 매장이기도 한 맨메이드. 맨메이드. 네. 네. 사실 압구정동 최근에 가보면 뭐 다른 좀 소위 말하는 힙한 동네와 마찬가지로 뭔가 특히 요식업 분야에서 뭐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승준 씨도 방금 얘기했지만 근데 저는 맨메이드 그러니까 압구정동에서 만약에 카페를 가야 된다 혹은 카페에서 누굴 만나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은 거의 1순위로 맨메이드를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데도 갈 수 있잖아요. 스타벅스 네. 곳곳에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조금 다르지만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쵸. 네, 어느 시간대든. 근데 맨메이드 1층은 정말 층고가 일단 미친 듯이 높고 5m 넘는 것 같고 맞죠. 채광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조용하고 커피도 가격대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나쁘지 않고 케이크도 맛있고 그리고 가끔 저는 우영미 컬렉션들을 또 거기 가면 풀 컬렉션을 거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옷들을 보는 재미도 있고 해서 옛날에 이제 작업실이 없고 어릴 때 카페에서 주로 막 노트북만 가지고 다니고 일할 때 제가 거기서 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사실 거의 한 10년 전에 막 이럴 때 10년까지는 안 됐겠다 아무튼 뭐 그럴 때 20대 때 근데 요즘 가도 옛날에 계속 갔던 데라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카페들이 뭔가가 가득 차 있는데 거기는 컨셉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기조를 유지하는 게 이제 이 브랜드의 어떤 취향인지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지만 조금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성하죠. 있는 AD 카페만 봐도 사실 아기자기하게 뭔가들이 그쵸, 좀 차 있는 있죠, 편이잖아요. 있죠. 그런 게 좀 재미를 주고 그런데 반대로 진짜 윤수 씨 말처럼 좀 휑한 느낌이 있는데 여유죠. 여유가 좀 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겼었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은 사실 바로 맞은편에 앤더슨 벨 매장 옆에 콤반이라고 하는 또 네. 아주 훌륭한 일식 돈가스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또 콤반은 이정재 대표 정재 씨가 운영하는 듀펠 센터에 이제 이호정 돈가스와 카레로 유명했던 가게고 원래는 압구정동에 있었는데 압구정에 있다 장안동으로 갔다가 다시 돈가스만 분리해서 이 2호점 개념으로 도산공원 앞에 돈가스 이제 가게를 냈는데 돈가스만 분리했다니까 되게 그런데 대단하게 보이네요. 네, 그런데 거기 일단 요리사 셰프님이 돈가스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하시고요. 맞아요. 제가 거기 제가 좀 생각하는데 콤반이 되게 듀펠 센터에 물론 커리도 맛있다고는 하지만 돈가스 먹으러 사람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걸 이렇게 옮겨온다는 게 좀 리스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똑같은 거를 여기다 낸다든지 이러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돈가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나는 카레장이니까 여기 남아있고 너는 저기서 돈가스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콤반의 일종의 시그니처가 돈가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니까. 돈가스를 더 확장 이전한 거죠 말하자면 듀펠 센터는 짜치니까. 그러니까 좀 짜쳐. 비즈니스적인 면으로 보자면은 테이블이 적으니까요. 네네네. 이제 근데 콤바는 듀펠 센터에서 판매할 때도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맨날 줄 서가지고 엄청 기다려서 먹는데 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다 받지 않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에 서른 테이블인가 그 정도만 받고 뭐 그래요. 점심 저녁 나눠가지고 근데 그거를 시스템화 좀 해서 맛을 유지하면서 어쨌든 더 큰 가게를 내고 대신 물론 돈가스를 먹으러 오는 손님들은 좀 듀펠센터에서 아쉽겠지만 또 반대로 또 카레 쪽을 또 카레도 맛있습니다. 맛있답니다. 최근에 가보면은 거기도 또 줄 서고 있어요. 네. 듀펠센터 안에 있는 돈가스 파는 줄 알고 거기도? 있는 거 네. 아닌가요? 아니야. 네.
이렇게 줄을 서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앞에다가 그 사회적 시스템을 거리두기 만들었더라고요. 아 연락 그거 오는 무슨 거. 이렇게 기계가 있어가지고. 아, 키오스크로 요즘에 해가지고. 있죠 그런 거. 네. 네. 이제 그거 하니까 줄을 안 서죠. 자, 그렇습니다. AD 카페. AD네, 아니지. 저기. 맨메이드. 맨메이드. 맨메이드 기가 막혀요. 네. 맨메이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콘반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형은 추천해 주시고.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에 그 윤수도 만났고 뭐 또 다른 후배도 만났는데 그 새로운 카페 뭐 프랜차이즈 아닌데 좀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소개시켜 준 데가 있었는데 PS 카페라는 이름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그 시내시티에 있는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좀 바로 가다 보면 있는 왼쪽 편에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많은 것들이 이제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 많이 진출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 최근에 싱가포르 싱가포르 카페가 우리나라에 이제 오픈을 한 거더라고요. 아, 그게 프랜차이즈예요? 네. 이렇게? 프랜차이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싱가포르에 있는 원래 그게 오리지널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쯤 오픈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가봤더니 사람 엄청 많고 그 저녁 시간이고 뭐 그 코로나가 아예 1도 안 느껴질 정도로 사람 많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리고 뭐 발레 파킹도 해주고 뭐 기본적으로 서비스 다 친절하고 이런데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확실히 좀 나더라고요. 밥 파는 데네요? 안에도 그렇고 또 바깥에 그 인테리어도 그렇고 파는 물건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고 가서 뭐 어디서 차 한잔 하고 헤어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 거니까 그 시간에 좀 커피를 또 마시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9시 제가, 반까지예요. 네, 다즐링 티 같은 거를 이제 시켰는데 괜찮고 그다음에 뭐 캐럿 케이크 이런 것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 그래도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많나 보다 싶고 되게 요즘에 인기가 많은 데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좀 인상적이었었던 게 그 예쁜 여자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 뭐 이렇게 예쁜 여자가 많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그런 생각 1도 안 했는데. 그래요? 이게 쓰레기.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그래서. 눈이 안 보이죠. 이해합니다. 네. 자, PS 카페 거기 바로 옆에요. 거기 그 어디야 그 시내시티 거기 청담 CGV에서 좀 그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나오는 데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나하고 똑같은 의견이네. 그러네요. 네가 날 뭘 알아? 뭘 안다고? 네, 1층에 있는 곳이고 그 건물에 거기 3층인가 거기 그 뭐야 도쿄 뭔가 있는데 거기 그 우니 덮밥 맛있습니다. 거기 맛있고 거기 건물이 전체가 위에부터 밑에까지 다 식당 아니면 카페인 것 같더라고요. 우니 덮밥 하니까 거기 그 압구정 안에 거기 오복수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또 그 해산물 덮밥이 좀 맛있죠. 괜찮습니다. 먹을만합니다. 또 거기 의식의 흐름 나오네. 아니 거기 1층에 그 무슨 버거죠? 그 햄버거 뭐 있어요. 햄버거. 페이머스 버거. 근데 거기 맨날 줄 서야 페이머스 버거 아닌데 거기? 거기 맨날 줄 서야 돼가지고 족 같아서 안 가요. 거기. 지금 이제 줄 빠졌는데 다운타운 버거인데 이름이 다운타운 버거죠. 거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맛있어, 햄버거. 맛있어. 진짜 훌륭하죠. 네. 거기. 그냥 어디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이제 줄 안 서도 됩니까? 안 서도 돼요. 그럼 갈만한. 쉑쉑이 그 근방에 있잖아요. 망할 것 같은데. 왜 쉑쉑 장사 해야 돼? 이거. 잘 돼요? 잘 돼. 다운타운 버거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쉑쉑은 장사 존나 해야 돼. 여전히 잘 돼요. 우리 집 앞에도 또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거기 또 굴비마을 거기 또 맛있죠. 네, 다운타운 버거 진짜 맛있어. 굴비마을 맛있고. 맛있죠. 뭐 많습니다. 압구정은 진짜 여전히 갈만한 곳이 많아요. 갈만한 곳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데이트해야 될 때 그럴 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듀펠센터에서 분리한 콘반 압구정동에 있는 도산공원 콘반은 이름이 정식 이름이 카츠바이 콘반입니다. 건반에 돈가스. 네. 자, 그렇습니다. 카츠바이 콘반 줄 안 서도 되고 그냥 번호표 뽑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압구정 가이드 사실 우리가 아는 압구정의 한 10분의 1도 얘기 못했어요. 지금 그만큼 갈만한 데가 많은데 나중에 뭐 기회 되면은 뭐 또 압구정 편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압구정 편을 다시 이어서 하면 아예 주제를 하나를 정해서 해야겠어요. 패션이다. 남성복 뭐 이런 식으로. 거기 너무도 많은 것들이 네, 있어서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걸 30분에 하는 건 불가능해요. 웍스아웃 이런 데도 얘기 안 했네. 웍스아웃도 얘기 안 했네. 그러니까 막 진짜 컨템포러리 매장만 해도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막 카시나 뭐 카시나 카시나도 웍스아웃. 스시도 있고 사실. 스투시 얘기 되잖아.
거기 그 팬케이크 그것도 있고 뭐 에피데믹. 에쿠르도 있고 뭐 그런데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